솔직히 저는 한국 건설 회사들이 우리 방콕에 비싼 건물만 짓는다고 불평했어요. 그들의 과도한 꼼꼼함이 공사 기간을 늘리고 분양가만 높여서 오히려 우리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죠. 그 끔찍한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제 어리석었던 불평과 부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는지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제 이름은 말리입니다. 저는 여기 천사들의 도시 크롱텐 마하나콘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 방콕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짜오프라야 강 위로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원들, 툭툭 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까지 저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 방콕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철로와 화려한 쇼핑몰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았죠.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특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건설 회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번쩍이는 새 건물들을 도시 곳곳에 세워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든 드래곤 건설이라는 회사는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CEO 첸이라는 자는 엄청난 자금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방콕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싹쓸이하다시피 했지요. 그는 늘 최고 속도, 최저 가격을 내세웠고 그가 짓는 건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파격적인 분양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시장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새로 생긴 골든 드래곤 상가에 입주한다며 좋아하셨죠. 말리 씨, 봤어요? 얼마나 번쩍거려요. 한국 건설 건물은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꿈도 못 꿔요. 첸 사장 덕분에 우리도 이런 좋은 곳에서 장사하게 됐지 뭐예요. 그녀의 들뜬 목소리 앞에서 저는 차마 불안하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짓는다. 값싼 자재를 쓴다더라.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저 역시 그런 소문들을 들었지만 설마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치겠냐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첸은 공식 석상에서도 태국 같은 후진국에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겠소? 빠르고 싸게 지어주면 고마워해야지 라며 우리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랜 경험과 꼼꼼한 기술력으로 이름난 한국의 S건설, H건설, D건설 같은 회사들이 지은 믿음직한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사 기간이 다소 길고 분양가도 비쌌지만 안정과 품질만큼은 최고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 가족이 사는 아파트 역시 10년 전 한국의 S건설이 지은 곳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왜 이렇게 공사가 느린 거야? 관리비만 비싸겠네 하며 투덜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오랜 친구 핌, 그녀는 결혼 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골든 드래곤 건설이 막 완공한 최신식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온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말리, 나 드디어 내 집 마련했어. 시내 중심에 새로 생긴 골든 드래곤 아파트. 너도 봤지? 얼마나 멋진지 몰라. 모델하우스 가봤는데 정말 최고급 자재만 썼다더라. 가격도 한국 아파트 반값도 안 돼. 정말 잘 산 것 같아. 저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에 차마 찬물을 끼얹을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골든 드래곤 건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과 남편 톰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톰은 시청 건축과에서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는 유독 골든 드래곤 건설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는 첸 사장이 은밀하게 자신을 찾아와 두툼한 돈 봉투, 무려 500만 바트 같은 봉투를 내밀며 골든 드래곤 아파트의 안전검사를 눈감아 달라고 청탁했던 일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톰은 그 자리에서 첸의 얼굴에 봉투를 던지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오. 여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오.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시오. 첸은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져서 돌아갔지만 마지막까지 너 따위 공무원이 감히 내 돈을 거절해. 후회하게 될 거다. 라며 협박성 발언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톰은 그날 이후 골든 드래곤 건설의 서류를 더욱 꼼꼼히 검토했지만 워낙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어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여보, 뭔가 이상해. 하지만 물증이 없어 답답해 미치겠어. 내 공무원으로서의 무력감이 느껴져. 저 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력감을 넘어선 정의를 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저 자의 탐욕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내부 고발자 이나의 증언으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첸은 실제로 회의석상에서 태국 같은 후진국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 내진 설계. 그거 대충 신용만 하고. 철겜당 철근 20개 기준보다 철근을 50%만 넣어. 실제로는 10개만 넣으란 말이야.
시멘트 등급도 가장 싼 걸로 써. 기준 강도 40A. 웃기지 마. 18A짜리로 해도 아무도 몰라. 어차피 지진이 자주 오는 나라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하나 라며 부실 공사를 강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안전검사를 담당할 공무원 3명에게 각각 거액의 뇌물을 건네 매수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그의 탐욕은 그렇게 도시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핌에게 톰의 이야기와 소문들을 조심스럽게 전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간절히 권했습니다. 핌, 정말 괜찮겠어. 그 회사 평판이 좋지 않아. 톰도 걱정하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아파트처럼 한국 회사가 지은 곳은 어때? 그들은 품질 관리도 5단계 설계 검토 자재, 테스트 시공 감독 중간 점검 최종 승인나 거친다고 하잖아. 하지만 핌은 이미 계약금까지 치른 상태였고 제 말을 잔소리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말리, 너 또 그 소리니? 너희 집은 비싸니까 당연히 안전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리고 요즘 중국 기술 얼마나 좋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결국 우리는 그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꿈을 짓밟는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핌의 마지막 목소리가 제 귓가에 계속 맴돕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날의 대화는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빠르게 변모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막연히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어느 날 오후, 저는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런데 갑자기 찻잔이 요동치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시에 온 집안이, 아니, 온 세상이 좌우로,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이곳 방콕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미얀마 국경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반 위에 물건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고 천장에서는 먼지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건물이 통째로 뽑혀나갈 듯 흔들리는 공포 속에서 저는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머리를 감싸쥐고 필사적으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멈추어 달라고, 제발 살아남게 해달라고. 옆집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귓가를 때렸습니다. 남편 톰은 사무실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사할까? 그리고 핌은 괜찮을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남편 톰은 그 시각 시청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 역시 격렬한 흔들림 속에서 책상 밑으로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낡은 시청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동료들을 비상 계단으로 유도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직원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건물이 좌우로 춤을 추듯 유연하게 흔들리더군. 만약 딱딱하게 버티기만 했다면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몰라. 옆동의 H건설이 지은 신관은 우리보다 더 높은 층인데도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 그게 바로 내진 설계의 힘인가 봐.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어떤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지던 지옥 같은 흔들림이 마침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식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지만 다행히 건물 자체는 굳건했습니다. 벽에는 금 하나 가지 않았고 천장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S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그 격렬한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평했던 한국건설의 꼼꼼함이 바로 제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후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아이들 학교로 연락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는 D건설이 지은 곳이었는데 다행히 그곳 역시 피해가 거의 없었고 아이들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담임 선생님은 나중에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말리 씨, 정말 기적이었어요.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크게 흔들렸지만 기둥 하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건물이 스스로 충격을 흡수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책상 밑에 숨어 제가 배운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건물 덕분입니다. D건설이 정말 내진 설계를 튼튼하게 해주었어요.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살아남은 건 정말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국건설 덕분에 제 아이들이 살았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연락했고 그 역시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핌에게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그때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핌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핌, 너 어디야? 괜찮아.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핌의 희미하고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의 잔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여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말리 다 갇혔어. 건물이 무너졌어. 눈을 뜰 수가 없어. 다리가 깔렸나 봐. 너무 아파 숨쉬기가 힘들어. 어두워 무서워. 그녀는 공포에 질려 거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핌의 목소리가 끊길 때마다 제 심장이 멈추는 듯했어요. 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핌, 정신 차려. 내가 갈게. 구조대가 갈 거야. 조금만 버텨. 제발 제발 버텨줘.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널 막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핌. 정말 미안해. 제가 그녀를 구할 수 있었다면, 아니, 제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만 같아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삼켰습니다. 핌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아니, 너무 늦은 것 같아. 말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 말 들을 걸 그랬어. 내가 어리석었어. 그 아파트 계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돼. 너무 추워.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우리 수린 아직 너무 어린데. 말리, 내 딸 내가 좀 잘 돌봐줘. 부탁이야. 수린에게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일 밤 자기 전에 꼭 이야기해줘. 수린이 예쁜 옷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내가 엄마처럼 우리 수린 꼭 안아줘. 약속해줘. 그녀는 딸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수린, 내 아가, 내 소중한 보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딸 혼자 어떻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한다. 핌의 마지막 숨소리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안 돼, 핌. 안 돼.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제발 핌. 핌. 저는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제 심장을 찢는 듯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구할 수 있었다면, 아니, 제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만 같아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삼켰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 끔찍한 부실공사의 희생양이 되어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린, 내 딸 내가 엄마처럼 꼭 지켜줘. 저는 핌의 아파트 붕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납작하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생존자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너무나 부실하게 지어진 탓에 구조 작업 중 추가 붕괴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톰도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인 상황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고 일부는 첸 사장의 이름을 외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첸, 나와라. 내가 우리 가족을 죽였어. 바로 그때 인근의 S건설 아파트 단지 앞에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S건설에서 급파된 안전진단팀과 구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건물의 안전 점검을 마치고 주민들을 안심시킨 그들은 놀랍게도 망설임 없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골든 드래곤 아파트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팀을 이끄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 최민수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료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함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최민수 씨와 한국 구조팀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건물의 단면을 살펴보더니 곁에 있던 남편 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전문가적인 냉철함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팬케이크 붕괴입니다. 기둥과 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철근 배글량이 설계 기준당 20개의 50% 수준인 10개, 아니 어쩌면 8개 정도밖에 안 되어 보입니다.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 역시 기준치인 40MP에 훨씬 못 미치는 18MP의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명백한 부실공사입니다. 저희 한국건설의 경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특수 내진 설계 기술, 예를 들어 지진 에너지를 초당 12cm의 진동까지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제진, 댐퍼나 건물이 지반과 최대 35cm까지 분리되어 흔들리며 충격을 원천 차단하는 면진 구조 등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초 공사부터 설계 검토, 자재 테스트, 시공 감독, 중간 점검, 최종 승인까지 총 5단계에 걸친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정직 시공은 저희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대로만 지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설명은 명료했고 그 안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함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애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가져온 첨단 탐지 장비와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생존자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잔해 속 생명의 신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외쳤습니다. 찾았다. 생존 신호 감지.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쪽입니다. 그들은 다른 구조팀이 발견하지 못했던 깊숙한 곳에서 노인 한 분을 기적적으로 발견했습니다. 한국팀의 첨단 장비와 숙련된 기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헌신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인근 학교 붕괴 현장에서 한 한국 대원이 여진의 위험 속에서도 홀로 남아 어린아이를 구출하고는 아이를 부모에게 넘겨준 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먹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괜찮아, 아가야, 이제 안전해, 삼촌이 지켜줄게 라고 속삭이며 아이를 안고 나왔지만 정작 자신은 지친 몸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민수 씨도 며칠 밤낮으로 구조 현장을 지키며 잠도 제대로 못 자 눈이 퀭했지만 그는 한국에 두고 온 제 딸 아이가 생각나서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곳 아이들도 누군가에게는 제 딸처럼 소중할 테니까요. 라며 다시 구조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구조된 노인의 가족들이 한국 대원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모습. 코리아, 코리아를 외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것은 국경을 넘어선 인간애였습니다. 지진 이후 태국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본부를 꾸려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건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남편 톰도 조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밤낮 없이 진실 규명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첸이 건넸던 뇌물 봉투를 거절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억울한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 속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첸이 제출했던 안전검사 서류들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는데 자세히 분석해보니 여러 건물의 수십 개 서류에서 서명 필체가 동일했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날짜가 승인 날짜로 기입된 치명적인 오류까지 발견한 것입니다. 명백한 서류 조작의 증거였습니다. 톰은 무력감은 분노로, 분노는 정의를 향한 결의로 바뀌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내 손으로 저 자의 위선을 벗겨내고 말겠어 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든 드래곤 건설 내부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첸의 비서로 일하며 그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던 젊은 여성 리나. 그녀는 붕괴 현장에서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 추모 공간에서 저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제가 핌의 어린 딸 수린의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리자 리나 역시 함께 울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린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핌 씨의 따님이군요. 저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첸 사장의 탐욕 때문에 엄마를 잃다니요. 제가 본 서류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수린 같은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요. 핌 씨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진실을 밝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강한 결의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의 뇌물 장부 500만 바트가 공무원 3명에게 전달된 기록 포함화 이중 계약서, 부실 자재거래 내역 설계 기준, 40Mp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Mp의 시멘트 납품 기록, 그리고 안전검사 조작 지시 녹취 파일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목숨을 걸고 빼내 조사 당국의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자 첸은 막대한 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나의 결정적인 제보와 태국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그는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려 했던 그의 마지막 발악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첸의 체포 소식은 방콕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의 탐욕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 그리고 내외신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핌의 부모님도 떨리는 몸으로 법정에 참석하셨습니다. 리나와 남편 톰을 비롯한 많은 증인들이 용기를 내어 그의 범죄 사실을 증언했고 부실공사의 명백한 증거들 설계보다 50%나 적게 들어간 철근 설계 20개m, 실제 8개m, 기준치 40Mp에 한참 못 미치는 18Mp짜리 저급 시멘트 성분 분석 결과 500만 바트 뇌물 장부, 서류 조작 지시 녹취록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유가족은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발견된 아이의 낡은 곰, 인형을 증거로 내놓으며 첸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이의 목숨값을 당신의 더러운 돈으로 대신할 수 있소. 당신은 살인자요.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 뒤에 숨어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추악한 탐욕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에 엄숙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채는 과실치사 및 대규모 매물 공여, 건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 있던 유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법정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든 드래곤 건설은 파산했고 태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안전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했던 탐욕의 대가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심판, 권선징악이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희생된 생명들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 건설 회사들은 지진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건물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피해 지역의 건설 장비와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택 건설에도 앞장섰습니다. 특히 S건설의 최민수 엔지니어 팀은 피해 건물 안전 진단과 복구 기술 자문을 통해 우리 태국 정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진으로 일부 파손된 우리 지역 국립병원의 복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태국 기술자들과 함께 병원 구조 도면을 검토하고 안전한 복구 방안과 보강 기술에 대해 아낌없이 자문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밤샘 토론 끝에 지친 태국 기술자가 엎드려 잠든 사이 최민수 씨 혼자 남아 설계도를 보며 눈물을 삼키는 것을 동료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 아이들을 보니 한국에 있는 내 딸 생각이 간절하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혼잣말처럼 되뇌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국 엔지니어들을 위해 선진 내진 설계 제진 댐퍼는 초당 12cm, 진동 흡수, 면진 구조는 35cm, 집안 분리 등 기술과 정직 시공 노하우 단계 품질 관리 설계 검토 자재 테스트 시공, 감독 중간 점검 최종 승인을 공유하는 세미나까지 열어주었죠. 그의 헌신적인 모습과 진심 어린 도움은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시는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지어진 깔끔하고 안전한 조립식 주택들이 희망처럼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안전한 잠자리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폐허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희망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핌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어린 딸 수린을 만났습니다. 핌과 꼭 닮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핌과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수린,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모가 곁에서 항상 이야기해줄게. 내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수린이 씩씩하고 예쁘게 크는 모습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모가 꼭 지켜줄게. 아이는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또 다른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진으로 무너졌던 학교가 한국 기업의 지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내진 설계 기술이 적용된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입니다. 개교식에는 한국에서 온 관계자들과 함께 최민수 엔지니어 팀도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러주었고 그 모습은 마치 폐허 위에 핀 희망의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사는 이 튼튼한 아파트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겠지요. 이번 태국 지진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정직과 책임감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죄책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먼저 떠나간 사랑하는 친구 핌은 제 마음속 가장 밝은 별이 되어 저를 비추어 줍니다. 그 별빛을 따라 저는 이곳 방콕 땅에서 하루하루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이유이자 하늘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 건설 회사들이 비싼 건물만 짓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꼼꼼함과 책임감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켰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건설 회사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그들의 정직 시공 정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지어진 이 건물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 방콕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굳건히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태국도 이번 아픔을 교훈 삼아 한국과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직이 생명을 지켰습니다.